일단 형사사건이랑 민사사건은 이제 추구하는 어떤 결과치가 좀 다른 거기는 해요. 형사사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소위 이제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부가 판결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형사 절차에서는. 형사재판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검사가 앉아있고, 맞은편에 이제 피고인과 변호인이 앉아있고, 이제 판사가 앉아있고, 그 삼각 구도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대결 구도에 피해자는 없죠. 배상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배상명령 절차라는 것도 사실 오래된 절차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형사사건으로 고소한다. 이거는 이제 처벌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처벌을 목전에 두게 함으로써 피해자는 이제 합의를 할 기회가 좀 더 생긴다. 그 형사 절차를 이용해서. 그 정도의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 이제 그 사람 처벌하기 위한 거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처벌도 받아야지만 돈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 원칙적으로는 이제 뭐 형사사건 처벌 수위랑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액수랑은 뭐 관련은 없어요. 관련 없는데, 아무래도 뭐 형사사건 형량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범죄의 재질이 매우 안 좋고 뭔가 범죄의 강도가 세다라는 거를 의미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피해자도 피해가 좀 많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추단할 수는 있는 건데, 뭐 이제 그게 비례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들 질문하시거든요. 형사사건이면 내가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인인데 이제 변호사 선임하는 경우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형량을 그 가해자 입장에서 낮추기 위해서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내가 적절한 합의금을 받으면서 거기다 나 변호사 비용 얼마 들었으니까 이거 변호사 비용 얼마를 더해달라 라고 해서 이제 거기까지 해서 이제 받는 경우는 있죠. 형사소송에서 이용한 변호사 비용은 이제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민사처럼. 민사는 이제 그렇게 하기로 법에 이제 정해놨는데, 형사소송은 이제 구도가 피해자는 빠져 있어요. 검사와 피고인 변호사 이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서는 변호사가 없다. 생각해보면 사실 화해하거나 조정하는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내 권리를 다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요즘 세태인데, 그런 트렌드는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요. 아예 민사는 별도고 형사로만 특정해서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형사 합의금 받아도 민사 합의금에 영향을 안 미치는데, 그냥 일반적인 경우, 뭐 형사 합의라는 그 단어를 안 쓰고 그냥 합의금이라고 했다. 그럼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 공탁을 하는 경우 있어요, 가해자가. 형사 공탁을 하는 경우도 공탁이라는 게 피해 변제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만약 수령을 했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 그러니까 뭐 이게 폭행이든 상해든 뭐 다른 어떤 뭐 과실로 뭐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다쳤든 뭐 필라테스 하다 다쳤든 뭐 이런 것들도 다 그 신체 상태 그리고 소득 상황 이런 거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져요. 뭐 맞아가지고 다쳤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이제 치료비가 발생하죠. 적극 손해라고 해요. 적극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 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거동이 불편하다. 그럼 당연히 뭐 교통비, 택시비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적극 손해에 해당돼서 이제 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혹시 일을 못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 뭐 병원에 입원했다라든지 그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입은 손해, 그러니까 그걸 일실손해라고 하는데, 그 일실손해를 또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소극손해라고 해요, 법적인 개념으로는. 소극손해를 계산할 때 또 중요한 게 뭐 인대가 손상됐다라든지 뭐 손가락이 뭐 절단됐다라든지 장애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10%, 뭐 15%, 20% 이런 식으로 노동능력 상실률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내가 100의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노동능력 상실이 10% 일어나면 90으로 평생 이제 노동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래 한 달에 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었는데 노동능력 상실이 10% 일어나면 90만 원밖에 못 버는 걸로 쳐주는 겁니다. 그럼 정년까지 10만 원씩, 예를 들어서 35살에 그랬으면 30년 동안에 이제 월 10만 원을 30년간 계산해서 미리 배상을 받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호프만 계수라고 해가지고 그 공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능력 상실률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금액이 엄청 달라요. 노동력 상실률이 인정되면 이게 지금 뭐 30살에 그랬으면 60 몇 살까지 한꺼번에 다 받는 거니까, 이건 뭐 그냥 기본적으로 노동력 상실률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억대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치료가 다 가능한 경우 있잖아요. 장애가 발생하진 않았고 치료를 그냥 좀 하면 낫는다. 그 노동력 상실률에 따른 일시손해 금액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고, 그럼 남는 거는 이제 위자료 남는 거거든요. 정신적 손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그 액수가 낮게 측정이 됩니다. 이거는 점점 높아져야 되는 거긴 한데 진짜 사람이 한 돌아가시는 정도가 돼야 뭐 한 1억 정도 인정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적극 손해, 소극 손해, 그다음 정신적 손해,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하게 돼요. 우리가 만약에 5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뭐 2,5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50%만 승소한 거라서 소송 비용 각자 부담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소송 비용도 이제 상대방도 청구를 못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을 청구를 위자료 했는데 3천만 원을 전부 다 승소하면 3천만 원에 대한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전액을 다 이제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보통은 이제 그래서 소송 비용 받을 확률을 좀 높여서 적정 금액으로 해보자 이런 분들이 좀 더 많기는 합니다. 가끔 많이 원하시는 분들한테 설명드려요. 이런 경우가 뭐 열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네. 사실 10번 중에 한 번도 사실 잘 없어요. 소장을 제출하고 청구 금액을 적겠죠. 위자료 뭐 얼마로. 상대방한테 복사본을 보내줍니다. 우편으로 보내주는데 우편을 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답변할 의무가 있잖아요. 네. 이제 피고 입장에서는 30일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제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잡혀요. 선고기일. 그 전까지도 답변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백간주라고 해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럼 법원에서는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을 하고 그래도 이제 그 선고기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그 5천만 원이든 7천만 원이든 그냥 승소 판결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돼서 소액사건 심판법에 소액사건 이제 뭐 신속하게 해야 된다. 변론기일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변론기일 1회 하고 이제 판결 선고하면 빨리빨리 끝날 거 아니에요. 우리 평택법원 같은 경우에는 소액사건 재판부가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지 엄청 적체돼 있어요, 사건이. 그래서 오히려 단독 사건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첫 기일이 열릴 때까지가 보통 뭐 3, 4개월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6개월씩 걸리고 7개월씩 걸려요. 첫 기일 잡히는데. 근데 이제 위자료 같은 경우 보통 3천만 원 청구하는데 이게 가사법원으로 들어갈 때랑 민사법원으로 들어갈 때가 달라요. 이제 이 상간녀 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랑 이혼을 안 하고 소송을 건다라고 하면 이제 민사소송으로 들어가고 내가 남편이랑 이혼을 하면서 이제 상간녀 소송 한다라고 하면 이제 가사소송으로 들어가요. 가사소송은 소액심판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서 소액사건이고 뭐가 없어요. 근데 이제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기준이 소액사건 이제 해당 여부가 되기 때문에 보통 3천만 원을 조금 상회하는 금액을 넣습니다. 3천만 100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시 내가 입증할 게 좀 있다 또는 뭐 증인신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단독 사건으로 넣기 위해서 3천만 원 초과하는 속가로 접수를 합니다.